네,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발표하게 된 이준재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소개가 일단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진짜 뭐 이렇게 전부 다 사실이 들어있긴 한데 일단 좀 컨셉 잡아서 조금 적은 거긴 한데 일단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제가 한번 발표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틀린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 저분이 일단 코틀린의 액션, 일단 코틀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읽던 그런 책에 대한 저자이시고요. 그리고 코틀린 개발에 참여하신 이 분이 말씀하시고는 일단 코틀린의 가장 큰 첫 번째는 일단 자바 호환성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자바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닌 이거는 자바로 컴파일이 될 수 있고 또 자바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바 호환성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고요. 또 여기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널 안정성을 해결하고자 또 코틀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독성을 높여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 이렇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코틀린에 대한 부분은 널 안정성입니다. 그럼 일단 이 널 안정성이 왜 이렇게 큰 목표 중에 하나로 널 안정성을 꼽게 되었는지 먼저 보게 되겠습니다. 일단 10억 달러짜리 실수라고 하는데요. 토니 호어라고 ACM 튜링상을 수상하시고 퀵소트,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 소트의 하나를 고안하신 이분이 처음에 그 프로그램 언어를 컴파일러 시작하다가 널 포인터를 그냥 만들기 쉬워서 도입하게 됩니다. 원래는 조금 더 널을 좀 체크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더 쉽게 만들었고 그래서 오류, 보안 버그, 시스템 다운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은 이러한 실수가 10억 달러를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널 자바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요 배경에 약간 자바 로고 있는 게 자바 코드고요. 뒤에 보시면은 약간 코틀린 로고 나오면은 코틀린 코드인데 그 두 개로 자바 코드랑 코틀린 코드의 차이를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변수에 일단 널인지 확인하고 그 안쪽에서 널인지 확인하는 자바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거는 트라이 캐치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자바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에러가 나는지 확인하고 널 포인트 익셉션이 뜨면은 자바에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if문으로 확인하고 예외 처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자바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코틀린에서는 일단 코틀린에서 쓰는 자바에서는 일단 널을 쳐기 위해서 널 확인이 필요하고 무조건 이거를 개발자가 확인하게 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개발자는 이 변수가 너를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신경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변수를 내가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널 체크를 다 해야 되고, 문제는 이 널 체크 안 한 부분에서 에러가 생길 수도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한 그런 코드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입으로 일단 해결하게 됩니다. 일단 널러블한 타입과 널러블하지 않은 타입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모든 기본 타입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타입은 일단 널러블하지 않은 타입으로 됩니다. 즉 그냥 타입을 쓰게 된다면은 널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무조건 널 체크를 안 해도 되고 널이 가능한 경우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 물음표가 붙은 게 널러블한 타입인데요. 물음표가 붙으면은 널이 들어갔을 때 컴파일 단계에서 확인해서 널러블한지 확인하고 널러블지 않은 것에 대입이 된다면 컴파일 단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스트링 타입으로 코틀린을 이렇게 대입했는데 만약에 널러블한 상태로 저 밑에 랭스를 호출하게 된다면 저 부분에서 코틀린에서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입이 무조건 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일단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컴파일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니까 컴파일 후 아니면은 IDE에서 내가 너를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게 되고, 변수를 선언했을 때 내가 이거를 너를 확인하게 할지 안 할지 또 정하게 되므로 조금 더 널에 대한 확실한 처리가 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너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이프 컬리라고,
요 함수나 여러 가지 변수 접근할 때 정 앞에다가 물음표를 붙이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변수가 널이면은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널을 리턴하게 됩니다. 즉 문제가 익셉션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예외가 생기지 않고 그냥 바로 널이 리턴되는 깔끔하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 없이 그냥 안전적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널 체크를 자바처럼 널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저렇게 널러블한 타입을 사용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널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 널러블한 거에서 랭스를 호출하게 되므로도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if문으로 확인한 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그거를 컴파일러나 아니면 아이디어 확인해서 에러를 다시 확인하라는 그런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기능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엘비스 오퍼레이션이라고 약간 3학년 산자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물음표하고 콜론을 찍어두면은 엘비스 연산자가 되고, 이때 왼쪽 값이 만약에 반환된 게 널이다 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 이거 물음표로 하고 점을 찍으면 세이프 콜 이게 되므로 만약에 이게 널이게 되면은 이 전체가 널을 리턴하게 되고요. 널이 리턴되면 엘비스 연산자에 의해서 -1이 리턴되고, 만약에 저게 널이 리턴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자신의 길이가 반환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일단 가장 큰 코틀린의 장점 중 하나인 널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했고, 이 다음은 일단 기본 문법, 불변성과 타입 추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변성은 일단 처음에 할당되고 나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안아서 좀 결합도를 좀 낮추고 좀 스레드, 그러니까 병렬 처리할 때 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바에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냥 불변이 아닌 객체는 그냥 변수를 사용하고 불변인 경우에만 파이널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그냥 변수를 사용했던 환경에서는 그나마 가끔씩 파이널 쓰는 그런 상황에서 괜찮을 수 있지만, 현재 불변성의 가치가 올라가고 좀 불변을 쓰고자 한다면은 매우 많은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드가 길어지고 여러 개 반복적인 그런 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코틀린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으면은 일단 키워드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variable, 변수가 저장되는 거고요. 그리고 value, 값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variable, 그러니까 var로 변수를 선언하게 된다면은 이 값은 변경이 가능한 변수로 취급하게 되고, value로 하게 된다면 이 값은 변경 불가능. 그러니까 즉 기존에 자바에서 사용했던 변수랑 파이널이 합쳐진 value가 새로 생겨서 코드를 깔끔하고 가독성 있게 유지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코테나 PS 같은 데 자주 쓰는 버퍼드 리더 불러오는 그런 타입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밑에는 링크드 리스트, 학생들의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코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를 자바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new 해서 생성하는 그런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타입 추론입니다. 코틀린에서는 이 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기존에 있던 똑같은 그 버퍼드 리더를 만드는 함수인데요. 그리고 밑에는 똑같은 추론들을 만드는 함수인데, 왼쪽에 보면은 할당할 때 타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비교해 보자면은 코틀린에서 저 길었던 버퍼드 리더가 타입 부분을 줄일 수 있었고요. 물론 저 코틀린 코드는 조금 더 다른 지름길이 있어서 좀 더 짧아진 거긴 하지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저 링크드 리스트에 볼 수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링크드 리스트하고 그리고 저 템플릿, 그러니까 제네릭의 타입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타입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확실히 번복되는 걸 줄여서 코드의 길이를 확실히 줄 수 있었죠. 또한 코틀린에서는 U 연산자가 없어서 그냥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은 U 없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추론은 대입 뒤에 있는 타입으로 변수의 타입이 추론돼서 지정되고요. 이는 컴파일 단계에서 타입이 추론되기 때문에 동적으로, 그러니까 실행하는 런타임 환경에서는 타입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컴파일 단계에서 타입이 지정된다면은 개발할 때는 컴파일이 되지 않으니까 약간 개발할 때 불편함이 있지 않냐라는 게 옛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글에서 사용하던
변수명 짓는 방법이나 그럴 때는 타입 이름을 변수명에 넣고도 막 그렇게 하는 개발 방법이 있었는데요. 근데 물론 이거는 현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타입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타입을 지입해서 사용하는 이런 코틀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클래스, 코틀린에 사용하는 클래스들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기능들을 볼 건데요. 일단 하나는 싱글턴입니다. 클래스를 생성할 때 똑같이 코틀린에서도 클래스 키워드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오브젝트 키워드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된다면은 이 객체는 싱글턴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칼 팩토리, 아까 보여주셨던 칼 팩토리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스태틱한 메소드처럼 사용하게 되고, 이거는 그냥 싱글턴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네, 이 싱글턴은 그 코틀린 코드를 자바로 컴파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다들 자바에서 사용하던 그 싱글턴 구현 방식을 똑같이 내부적으로 싱글턴 구현하기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 다른 클래스는 이 데이터 클래스인데요. 그 개발을 하면서 뭐 게터나 세터 그리고 이퀄스 해시코드 같은 이런 그 함수의 구현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좀 귀찮은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바에서는 뭐 롬복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긴 한데요. 이를 코틀린에서는 그 데이터 클래스라고 붙이고 안에다가 어떤 변수들이 들어있지만 기술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getter, setter, equals, 해시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분해 선언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서 사용하는 구조분해 할당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구조분해 할당이라고 여기서는 선언이라 하는데요. 즉 이렇게 변수를 생성할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구조분해 할당 여러 가지 데이터 클래스를 만약에 만들었다면은 이게 순서에 맞춰서 저렇게 여러 변수에 나눠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데이터 클래스뿐만 아니라 일반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저 컴포넌트 n, 그러니까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이런 함수를 만들게 된다면은 오퍼레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이걸 만들게 된다면은 똑같이 구조분해 선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서는 확장 함수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코드는 그 세그먼트 틀의 일부 코드인데 int 배열 중에 set data라는 함수를 확장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용할 때 그 int array 타입의 set data를 이제 함수를 이제 메소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민트리 int array 타입으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밑에 아까 만들었던 저 set data 메소드를 그냥 기존에 있던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메소드처럼 바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코틀린의 함수들의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보겠는데요. 이 중 하나는 쿼리 함수입니다. 이게 약간 AOP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함수인데 그 파라미터로 함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 함수를 실행하고 그것을 리턴하죠. 물론 이거는 제네릭을 이용해서 어떤 타입의 함수가 오는지에 상관없이 그 함수를 실행하고 그것을 리턴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로깅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 AOP에서 가장 좀 예제적으로 쓰는 것 중 하나죠. 로깅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시간을 로깅하고 그리고 파라미터로 들어온 함수를 실행하고 그것을 또 로깅하면은 그 로깅의 결과 그리고 함수의 그 호출한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가 다르게 되는데요. 저렇게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함수에다가 그 기존에 만들었던 그 오브젝트니까 싱글턴이죠. 그 싱글턴의 함수를 저렇게 끼워 넣으면은 저 안쪽에 있던 게 실행되고 그것을 리턴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첩된 AOP가스러운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함수에서 있던 코틀린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네임드 아규멘트가 가능한데요. 함수를 호충할 때 저 디폴트 아규멘트,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고 특정 파라미터만 그 지정해서 호출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콜렉션 함수들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백엔드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일단 저 문자열을 공백 단위로 쪼개서 길이가 3 이상인 거를 선택해서 그거의 길이로 바꾸고 4개를 골라오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됩니다. 이걸과 레이지, 느린 평가와 바로 하는 평가가 나뉘는데,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논시퀀셜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 필터를 한번 함수를 거치고요. 그거에 대한 반환값에서 매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환값에서 썸을 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고, 이걸 시퀀스하게 실행하게 된다면 병렬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이거를 쭉 내려가면서 일단 필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필터해서 성공한 애들만 매핑을 하고 또 매핑해서 성공한 애들만 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느린 평가라고 하는데, 이런 걸 쓰고 싶으면은 S 시퀀스를 이용하면은 지연 계산이 가능해서 아까 보셨듯이 병렬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은 레이지한 게 무조건 더 효과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람다 생성으로 통해서 일단 개수가 적은 경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리턴해서 받는 형태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동기 처리인데요. 비동기 처리는 함수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에 실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코틀린에서는 코르트인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게 매우 좀 복잡하고 좀 공부할 부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어싱크나 어웨이트에 유사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서스펜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게 함수가 실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서스펜드를 만나면은 그 이전에 실행하던 거를 멈추고 자신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신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돼가지고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일단 어싱크 어웨이트와 비슷한 기능으로 비동기 처리할 수 있고 그런 키워드가 있다 정도, 그게 코르트인이다 정도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으로 일단 발표 마치겠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게 컴파일 됐을 때는 일단 그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처럼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컴파일 됐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로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호환성을 위해서 만약에 자바랑 코틀린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코틀린을 이용해서 자바로 컴파일해서 확인하는 기능을 또 다르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컴파일할 때는 바이트 코드로 바로 컴파일 되고요. 근데 자바 코드로도 컴파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틀린과 자바로 이렇게 다른 객체를 참조하는 거는 따로따로 컴파일 된 상태에서 참조는 일단 가능하고요. 근데 약간의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가능합니다. 근데 컴파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조는 좀 일단 확인해 보진 않아서 그거는 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